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기술도 발전했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세상인데 왜 내 삶은 부모님 세대보다 더 불안하고 팍팍한 걸까? 월급은 스쳐 지나가고 아무리 아껴 써도 서울에 내 집 한 채 마련하는 건 이번 생에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가 게을러서일까요? 아니면 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죄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게임의 룰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누군가에 의해 은밀하게 바뀌었을 뿐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석학 데이비드 하비의 책 신자유주의의 간략한 역사를 통해 당신의 지갑을 털어가고 있는 거대한 시스템의 정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신자유주의.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어만 보면 참 좋습니다. 새롭고 자유롭다니요. 정부는 간섭하지 말고 시장에 모든 걸 맡기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거라면서요. 하지만 데이비드 하비는 단언합니다. 이것은 대중을 위한 경제 이론이 아니라 1970년대 위기를 느낀 상위 1%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되찾기 위해 설계한 정치적 프로젝트였다고요. 즉, 시장의 자유는 여러분의 자유가 아니라 돈이 돈을 먹는 거대 자본가들의 자유였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전 세계는 경제 성장이 멈추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의 힘은 강했고 기업가들은 이윤이 줄어들어 불안에 떨었죠. 이때 엘리트들은 결심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의 기득권을 뺏기겠다. 판을 새로 짜자.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국가의 힘을 이용해 시장의 문을 강제로 여는 것이었습니다. 복지를 줄이고 노조를 파괴하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의 역주행, 신자유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영국의 태처 총리, 이들은 이 프로젝트의 선봉장이었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가난한 건 네가 게으르기 때문이야. 정부가 도와주면 너는 더 나약해질 거야. 그럴듯한 말로 포장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부자들의 세금은 줄어들었고 그 부족한 세금은 서민들의 복지 축소로 이어졌습니다. 트리클 다운, 즉 낙수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위에서 물을 부으면 아래로 흐른다는 그 이론은 사실상 위에서 물을 다 마셔버리고 아래로는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는 사기극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이 한국을 덮친 건 언제일까요? 네, 바로 1997년 IMF 외환위기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금모으기 운동의 감동적인 순간으로 기억하지만 데이비드 하비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한국이 글로벌 금융자본의 먹잇감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IMF는 한국에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가혹한 구조조정을 요구했습니다. 정리해고가 쉬워졌고 비정규직이 양산되었습니다. 알짜배기 한국 기업들이 외국 자본의 헐값으로 팔려나갔습니다. 하비 교수는 이것을 약탈적 축적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 돈을 벌었다면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이미 누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헐값에 빼앗아 돈을 봅니다. 멀쩡한 공기업을 민영화해서 사기업에 넘기고 공유지를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건설사에 넘깁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던 공공의료, 전기, 수도 같은 서비스들이 이윤 추구의 대상이 되는 순간 우리의 월급은 고스란히 그들의 주머니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해서 버는 돈보다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버는 돈이 훨씬 많아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것을 금융화라고 합니다. 실물 경제와 상관없이 금융시장만 비대해지는 현상이죠. 기업들은 기술 개발에 투자하기보다 자사주를 매입해서 주가를 띄우는 데 열중합니다. 왜냐고요? 그게 CEO와 주주들의 배를 불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니까요. 노동소득은 천대받고 자본소득만 우대받는 세상. 월급만 모아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구조가 여기서 완성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불패신화가 왜 생겼을까요? 단순히 땅이 좁아서가 아닙니다. 신자유주의 시스템에서 국가는 복지를 축소합니다. 각자 도생하라는 거죠. 불안해진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킬 안전장치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아파트입니다. 내가 은퇴하고 나서 나를 지켜줄 건 국가가 아니라 내 집 한 채뿐이라는 믿음. 이 절박함이 부동산 가격을 밀어올렸고 건설사와 투기자본은 이 불안을 먹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너무 비싸죠? 그래서 시스템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빚을 권합니다. 대출 규제를 풀고 이자를 낮춰줍니다.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고 소비를 하라고 부추깁니다. 여러분의 빚은 곧 은행의 자산이자 수익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소득까지 저당 잡힌 채 평생을 은행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유를 준다고 했지만 결국 우리는 빚이라는 보이지 않는 쇠창살 안에 갇힌 꼴이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무서운 점은 실패의 원인을 개인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네가 투자에 실패한 건 네 탓이야. 네가 취업을 못한 건 스펙이 부족해서야. 사회 구조적인 문제는 쏙 빼놓고 모든 책임을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에 분노하기보다 옆에 있는 동료와 경쟁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병들어갑니다. 이것이 기득권들이 가장 바라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느라 진짜 적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책에서 저자는 중국 이야기도 빼놓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조차 신자유주의의 흐름을 탔습니다. 다만 중국은 강력한 국가 권력이 자본과 결탁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농민들의 땅을 헐값에 개발하고 저임금 노동력으로 세계의 공장이 되어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그 결과 중국 내 빈부격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벌어졌습니다. 미국식이든 중국식이든 결국 핵심은 소수에게 부가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신자유주의는 필연적으로 위기를 불러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기억하시나요? 월가 탐욕이 불러온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위기가 터지자 국가는 세금으로 은행을 구제해 줍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 돈을 벌 땐 자기들 능력이고 망할 땐 국민 세금으로 막아달라는 뻔뻔함. 이것이 바로 이 시스템의 민낯입니다. 데이비드 하비는 묻습니다. 도대체 그 자유는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기업이 해고할 자유, 자본이 국경을 넘나들 자유, 환경을 파괴할 자유. 그 대가로 우리는 안정을 잃고 환경을 잃고 미래를 저당 잡혔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었던 시장의 자유가 사실은 우리를 착취하기 위한 자유였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혁명을 일으켜 시스템을 뒤엎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게임의 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내 가난이 내 탓만이 아님을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세요. 그리고 냉철하게 자본의 흐름을 지켜봐야 합니다. 정부 정책이 바뀔 때, 금리가 움직일 때, 그것이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의심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근로소득에만 의존해서는 절대 이 시스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본가들이 만들어 놓은 판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처럼 탐욕스러워지라는 게 아닙니다. 내 노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산이라는 방패를 마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자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단 빚에 잡아먹히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그리고 나 혼자만 잘 살겠다고 아등바등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옆 사람을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 바라봐야 합니다. 부당한 해고, 불공정한 정책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낼 때 폭주하는 신자유주의 기관차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역사는 증명합니다.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고 싸우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을요. 오늘 소개해드린 신자유주의의 간략한 역사는 다소 어렵고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만 여러분은 진짜 부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금융문맹은 자랑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에서 살아남으려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끊임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순진한 낙관론자가 되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의심하고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데이비드 하비가 보여준 이 지도는 여러분이 험난한 자본주의 정글을 헤쳐나가는데 강력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시스템에 휘둘리는 부품이 아니라 시스템을 이용하는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세상이 정해준 대로 착실하게 가난해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이면을 꿰뚫어보고 부의 흐름에 올라탈 것인가?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뼈 때리는 조언이 되었다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계획 하나를 세워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부자가 되는 길, 지치지 말고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